맡은 최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월파 출의 세종중주 131km를 마친 최민호 후보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세종중주 완주와 완주 소유와 함께 행정소득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 범시민연합체 구성 제안, 그리고 향후 공약 발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민호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위 여러분도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제가 예비 후보 등록 한지 이 정음실에서 뵙기는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군요. 4월 6일 날 하자마자 뵙고 오늘 두 번째 정도 같습니다.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 할 때하고 후보 등록할 때 제일 차이점이 기자실 사용하는 거네요. 시장으로 있을 때는 기자실 사용하는데 비교적 좀 편하게 사용했는데 후보자로 등록이 되니까 기자실 사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아주 여기 서서 여러분들께 만나 뵙는 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작습니다. 그랬나? 이제 마이크 안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나성동의 캠프를 그제 개소했습니다만 그 개소식 때도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소식이 아니더라도 저를 취재하기 위해서 가끔 배웠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제 이름으로는 월파출의 세종중주 천마을에서 소정까지 걸어서 시민 속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131km를 도보로 종주를 했습니다. 사실 한 100km쯤 되는 거리라고 지도상으로 봤는데 막상 걷고 보니까 131km였습니다. 오늘은 그 131km를 종주하고 난 뒤에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거죠. 이 자리에 썼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입니다. 저는 지난주 세종 종주 131km를 마치고 그 선거 사무소를 연 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고에서 출마 선언을 겸한 세종고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힌 뒤 한솔동 천마을을 시작으로 신도시를 비롯해 세종 24개 읍면동을 직접 돌아보며 세종시장에 임하는 자세와 다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의 세종 종주는 참회와 혁신의 결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간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때 모두들 사과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뿐 정작 진정어린 참회를 하는 정치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라도 참회하고 반성하는 고행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첫걸음을 내딛기 전엔 두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길 위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저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의문 등등 여러 생각이 떠올랐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첫 발을 디뎠습니다. 7일 동안의 낮에는 시민들의 응원 속에 도심과 가로수길 그리고 국도를 걸었고 밤에는 14년 전 시작했던 일반 일을 고운동, 중곡동, 연서면 그리고 전동면의 마을에 가서 시민들의 격려와 우려를 들고 함께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몸은 뭉치처럼 무거웠지만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주민들의 염려 속에서 저희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군 생활에서 모진 훈련을 겪고는 의지가 살아났고 시간이 갈수록 해내야 한다는 부지가 더욱 불타오르고
올랐습니다. 세종 종주를 마칠 무렵 당초 계획했던 100km를 훌쩍 넘겨 종주를 마치고 나니 131km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입술은 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종아리는 천근만근이고 발바닥에는 콩알만한 물집들이 섞였지만 저의 결심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통의 불편도 들었고 아이 키우는 부모의 걱정도 들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들었고 세종이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들었습니다. 야간에 1박 2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까지와는 결이 다른 걱정과 우려들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와 악화되는 경제,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 등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 선언에 그치는 정치가 아닌 몸으로 하는 정치를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에 꼭 이겨달라는 절절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종 종주를 통해 전해드는 말씀들과 제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31km 도보 종주라는 역사를 몸으로 쓰면서 스스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어도 아무나 끝낼 수는 없다. 바로 그겁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새로운 세종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시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세종 종주를 통해 저는 저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해낸 사람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주를 마치면서 연도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범정치권 시민연합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의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이끄시는 지도자 여러분, 내일은 국회 국토위 법사위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소위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또 온 시민이 열망해온 만큼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까지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행정수도를 영원하면서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22년이 흘렀고 세종시가 출범한 지는 14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못 쓰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로 발전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어 국가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토대 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40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마지막까지 기대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해도 마지막 장애가 남아있습니다. 위헌 시비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 행정수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 시민연합체의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세종시 조항이 제외된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003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행정수도 세종이 무려 22년을 표류해 왔던 것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헌법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이 반영되어 위헌 시비 자체를 해소시켜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개헌 시 반영한다는 말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별의 시간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제안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직 국민의힘 이외에 어떤 당에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상호 의원님,
조국혁신당 황운하 후보님, 그리고 강준원 의원과 김종민 의원님, 이준배 위원장님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만납시다. 만나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 시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동시에 개헌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각 당에 분명 정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뜻을 모읍시다. 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합시다. 우선 각 당의 시장 후보들과 시당 위원장들의 연석회의를 세종시 주관하에 개최하여 논의합시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달 말까지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논의에 대한 참여 여부를 언론이든 SNS든 전화로든 조속한 시일 내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의 시민들께서는 각 당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진정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의 지도자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세종 시민은 물론 세종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04년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뜻을 받도록 함께 행동합시다. 우리 세종시의 절박함을, 시민들의 절규를 정치권이 외면하지 마시길 호소합니다. 다음은 저의 공약 발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종의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분야별 공약인 시민과의 약속을 드리려 합니다. 저의 약속은 책임입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세종 시민의 이익은 물론 저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단식도 했습니다.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검증하며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책과 예산 순위를 분명히 하여 반드시 책임을 짓는 약속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 번에 쏟아내는 나열식 방식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꾼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약 발표는 오늘 23일 목요일 나성동 세민호 선거사무소인 아리아리 캠프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캠프에서 분야별 약속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들으시고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듣는 순간 이건 내 이야기다, 이건 우리 집 이야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세종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시민 여러분께 알렸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선거사무소에 문을 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을 더 책임있게 시민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행정수도를 끝내 완성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와 후원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도움으로서의 후원이 아니고 세종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자는 뜻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에 함께 해주시는 응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131km를 걸으며 분명히 느꼈습니다. 세종의 길은 길에서 길로, 마을에서 마을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고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최민호는 이번 세종 종주의 발걸음을 반드시 세종의 변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결과와 책임으로 세종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민호 후보님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예, 경청일보 김종 기자인데요.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볼펜 좀 하나 주시고요. 네. 예, 참여와 혁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네. 그 배경과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주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의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아이고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참여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4년간 시정을 책임져 맡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합니다만 제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종시정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힘과 또 우리 정치인이라는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사태라든가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국민의힘만이 책임지고 국민의힘만이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여야 정치권이 다 책임지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왜 사과를 안 하느냐고 지적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를 하자. 사과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131km, 저는 100km 정도 보았는데요. 종주를 시작할 때 이게 하루아침에 하자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의 모습을 보일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쉬운 게 삼보 1배라는 방법도 있곤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제가 무거운 시민의 짐을 지고 131km 제가 책임졌던 세종시를 남쪽에서 북쪽같이 완주를 함으로써 그 고통의 고행을 참여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표현을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제 참여라는 의미고요. 혁신이라는 의미는 또 앞으로의 4년을 맞이하면서 걸으면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바꿔야 될 것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만나면서 24개 읍면동 다 돌았습니다. 만나면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세종시정의 혁신 방향 또는 세종시정에 새롭게 접목해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참여와 혁신의 의미에서 종주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방향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만나왔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정책 방향이 이루어간 데에 있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또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에서부터 농민 그리고 일반 주민 그리고 축산 농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민원이나 또는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시장의 입장에서 듣고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 빨간 옷을 입고 세종시장에 재출마해서 나온다는 그 말씀에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도 주시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1박 2일 하면서 그 순박한 우리 농어민 같은 분들이 정치학 박사들이더라고요. 모르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말씀도 주시고 세종시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러 한 부분으로 있다가도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그분들이 소상하게 많이 알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기왕에 좀 정책을 구상했던 공약에
더 가미를 시켜서 제가 목요일부터는 하나하나 좀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김철 기자입니다. 4년 전에 이춘희 시장님이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지역에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간에 뭐 이해찬의 도시다, 민주당의 도시다라고 하는 세종시에서 4년 전에 당선을 하셨고요. 공교롭게 얼마 전에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생산을 떠나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해찬이 없는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찬의 후광을 얻었던 그 민주당 후보들을 이제는 이해찬이 빠진 순수한 민주당 또 다른 후보들을, 다른 당의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뭐 선거에 임하면서 이해찬 의원을 의식하거나 그런 염두에 둬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4년 전 선거에도 무슨 이해찬 의원을 떠올려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춘희 시장하고 그때 대결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정말 정책 대결을 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도 있고 신상 공격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대결을 일관화했고, 저를 그때 시민들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춘희 시장의 8년 동안이 시민들한테 좀 피로감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춘희 시장도 실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다 이런 것들 새로운 변화를 좀 생각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국민의힘에 제가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을 장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외로 제가 이춘희 시장하고 TV 토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내공이 깊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내공이나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선거나 시장의 역할이 뭐 정치력, 행정력 그러는데, 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고,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 정책을 구상하고 만들면 그걸 충실히 이해하고 집행하는 것이에요. 물론 공무원들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행정이라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몰두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우리 세종시의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비전은 제 머리에서 나왔던 게 맞습니다.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의 힘도 빌렸지만,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4년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그 정책을 구상하는 비전,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력, 이 양쪽을 4년 동안 발휘하지 않았나 보고, 그런 실력으로 이번에 어떤 후보가 됐든 맞서서 정책 대결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중금의 신서희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이달 말까지 연합체 구성 목표로 이제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보신 것이 접촉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후보님 SNS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상호 후보를 좀 유나로 비유를 하시고, 개도 먹이를 주는 손을 물지 않는다, 정치적 소동과 구물하다 라는 표현을 쓰셨다가 이제 삭제하신 걸로 아는데요. 평소 품격을 강조하셨는데 좀 품격 있는 글은 아니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저격의 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연합체 구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잘 질문하셨네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언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각 후보들한테 개별적인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었다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나온 얘기 후보예요. 그걸로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뭘 연락을 해서 주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세종시의 주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연합체 구성에 찬성하지 안 하는 것도 저한테 연락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걸 주관하는 입장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주관하면 저는 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명을 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말 여야가 없어요. 어느 당 핑계를 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특별법은 이제 내일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안 소위 통과했다고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가 있고 법사위가 있고 본회의까지 다 통과돼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법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통과됐다 해서 행정수도 완성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바로 이 행정수도 특별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을 맞자마자 그 특별법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위헌 법률이 된 것이에요. 이번 법률도 위헌 법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헌법 개헌한다는 그런 그 계기가 전혀 없었어요. 22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수도의 개헌 원포인트 할 수는 없는 거고 개헌할 때 행정수도의 조항을 넣자. 근데 개헌의 기회가 없으니 이제까지 22년의 시간이 흘렀던 건데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개헌을 하겠다는 차제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 조상호 후보 공약을 보니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개헌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행정수도에 대한 세종시 개헌 조항을 들어가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위헌 시비에 걸리면 옛날로 돌아가는데 이번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법도 통과시키지만 개헌을 하겠다고 하니 이 마당에 개헌의 조항을 반드시 넣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각 당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하겠다는데 행정수도 조항이 들어가 있지를 않고 지금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에 대해서 당론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의 입장 여당이든 야당이 입장이 다른데 그것은 우리 세종 시민들의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양쪽을 다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개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힘 중앙당에 행정수도 조항만 개헌에 임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세종 시민의 결집된 뜻으로 우리가 중앙의 정치권을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이당 저당의 당론 때문에 결국 행정수도 조항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앙당에 예속되고 중앙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세종시 시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죠. 이런 때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당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저도 국민의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한 번에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돌파해 나가자는 게 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관한다 이런 입장이라면 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제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응해만 주신다면 그다음부터는 세종시에서 지금은 시장을 부시장 권한대행을 하니까 시장 대행이 모이셔가지고 연석회의도 열어주고 그리고 시에서 장소도 마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 정비도 해주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고, 그래서 행정수도 개헌 특별 추진위원회를 만든 바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자, 그걸 가정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저거 형식 따지고 절차 따지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우리 행정수도 완성의 개헌이 이때 안 되면 법이 통과된들 나중에 또 위헌식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절실함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뭐 국민의 힘이다 또는 뭐 시장 후보다 이런 걸 초월해서 좀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참여를 하고 안 하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게 말로만 하는 정치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로는 완성한다고 빼놓고 막상 행동하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상우 의원 뭐 그거요? 유다 그거요? 그거 어떻게 글이 그 페이스북에 잠깐 제 이름으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근데 해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리는 것이 단순히 해프닝의 따름이고 그거 갖고 무슨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질은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의 실수가 있었다면 또 누가 올리려고 했든 누가 썼든 제 페이스북에 잠시라도 몇 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 이름으로 올렸다면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면 사과도 할 일이지만 글쎄요, 그게 잘못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그 어떤 언론인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건 잠시 뭐 잘못은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이슈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대입니다. 시장으로 계실 때하고 후보로 계실 때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하고, 하나 좀 여쭐 게 있는데 아까 참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참여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런 부류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는 또 부분 현재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류한테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분명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계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절차에 있어서나 지금도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계엄이 잘됐다 찬성한다. 왜 찬성하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본 적이 없어요. 탄핵은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계엄을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아직 뭐 여러 가지 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탄핵부터 한다면 국정의 중단이 이렇게 일어나는, 적어도 세계 10대 우리가 국가 중에 하나가 그런 일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13개 시도지사, 국힘 시도지사들이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기억을 합니다. 계엄 잘못됐고, 그러나 탄핵보다는 스스로 사퇴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걸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성명을 발표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뭐 그런 스탠스는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을 때 저는 또 시장으로서 그 탄핵을 수용한다. 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엄을 제가 반대하는 것도 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저희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어떤 법적 결론이 냈으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이론으로서 수용해야 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과 다르게 수용이 판결이 났다 해서 불복하고 또 그렇게 불복했다 해서 그걸 비난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스피아입니다. 시민연합체 구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혹시 더불어민주당 등 타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질문하고, 또 하나는 지난 임기 동안에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대표적인 사례로 헬스부 부산 이전을 언급하셨는데, 그 외에도 혹시 한두 가지 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체 구성에 대해서 저는 그 당을 초월해서 우리 세종 시민의 미래, 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응하지 않는다면 제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저라도 하겠습니다. 연합체는 아니지만 저와 또 국민의힘과 또 시민단체가 같이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활동을 해야죠. 서명운동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선거 기간 중에는 예비 후보자들이 서명운동을 좀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또 법은 지켜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세종 시민들 유권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제안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뭐 어떡하겠다는 건지 그건 시민들한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각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이런 때 시민들 또는 정치권이 결집된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세종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대로 하고, 더불어민주당대로 하겠다. 좋은 결집당은 알아서 하겠다. 그럼 우리 시민들의 결집된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우리 시민들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당을 초월해서 우리 정치권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민들도 응당 매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더 얻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힘도 하는 건데, 각자 하겠다 그러면 그건 각자 분산된 힘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력이 있을지, 또 시민들께서 그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런 때는 연합체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는 어느 당이라는 얘기하지 말자고, 세종시가 주관하는 걸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범정치권, 범시민 연합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떤 명분이나 조그마한 작은 논리나 헤게몬이나 주도권이나 이런 거 좀 버리고 우리가 세종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그 뜻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동안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요. 제가 60개 공약을 한 걸로 90개인가요? 소리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 매니페스토라고 있어요. 공약 이행 결과를 체크하는 그 민간 시민단체입니다. 제가 이 4월 6일 날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직전에 매니페스토에서, 아마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아는데, 그 각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약 이행률을 아마 발표한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1등입니다. 제가 90몇 프로로 1등으로 그 공약을 이행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 있죠. 해수부 이전은 제 공약도 아니었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에 대해 제 공약입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중앙부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앙부처 외 국회와 대통령, 실이 와서 정말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건데, 거기는 중앙부처가 하나하나 빠져나가가지고 딴 데로 간다면 그게 행정수도 완성의 모습이겠어요? 오히려 행정수도가 말하자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공약할 때부터 선거 전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여기 와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지지 않은 게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1인 시위도 하고 대통령께 가서 건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제 공약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제 공약이지만 지키지 못한 것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비축제, 정원도시 박람회, 금강 비단강 프로젝트, 세종도 때문에 세종도를 계속 저는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동이라는 것은 24시간 가동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종고를 해체한다고 한다는 것은 제 공약에도 어긋났고, 그러나 그것이 이 정부가 지금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동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단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해도 거기다 수변 레저 시설도 해보고 싶었고 수상 스키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거 못한 것은 못내 아쉽죠. 뭐 제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어쨌든 다수 의회와의 그런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다음 시장 때 공약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MBC 이선석 기자인데요. 네. 간단하게 그 상대 후보인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후보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단일화가 될는지 안 될는지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단일화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는 충실하게 선거에 임하고 그리고 이겨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지난번에 제가 보도에 의하면 황운하 의원께서 며칠인가요? 18일인가요? 근데 토요일인가요? 몇 시까지 조상우 의원한테 단일화 응답을 해달라. 안 그러면 다자구도 속에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응답을 안 했다고도 제가 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들은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단일화가 끝났거나 그러겠는가. 또 뭔가 또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또 작용과 또 여러 가지 반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염두에 두면서 제가 선거에 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와도 제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 실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 질문할까요? 아니 다른 분들 안 하시면 예, 있으세요? 네. 하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시민일보 농정입니다. 중동 전쟁이 아직 중단되지 않은 상황인데 잘 안 들려. 마이크를 좀 쓰십시오. 세종 시민일보 농정입니다. 중동 전쟁이 아직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누가 하나 어차피 가격이 너무 불안해요. 시장 당선 이후에 세종시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지방자치 단체 권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지난번에 그 미국하고 이란 전장이 있을 때 제가 TF를 만들었어요. 시장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만들었고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유가 문제라든가 혹시나 우리 세종시의 기업 중에서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거나 있거나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파악하고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얘기도 나오고 나프타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런 건데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주도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 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그 자치단체 미시적인 차원에서 제가 도와주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 문제는 거기에 같이 수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응 패스가 이런 때 굉장히 효용을 발휘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 5부제, 2부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데, 마침 우리 세종시는 이응 패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응 패스 이용객이 많이 늘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럴 때 이응 패스의 효용 가치가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K패스라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도 또 환수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유가를 아끼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적게 해준다면
뭐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선구가 바로 이응 패스였고 사실 K 패스마저도 이응 패스가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도입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이응 패스를 도입했던 게 뭐 이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매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책을 입안했고 그걸 집행했던 시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혜연 씨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런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신 거는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 좀 시기 관련해가지고 사실 4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당시에 좀 하지 그러면서 시민단체에서는 어쨌든 이런 제안에 대해서 선거용 제스처나 아니면 진정성 부족에 대한 좀 지적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지적의 목소리가.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는 행정수도 완성인데 2023년도 7월 달에 제가 먼저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제 와서 선거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연합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시장으로 있을 적에는 이미 국회의원들하고 연락해서 협의체다 연합체다 만지랑 같이 그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시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황운하 의원이나 강준호 의원 만나가지고 행정수도 특별법 우리 같이 논의하자 해가지고 서로 협력하자고 얘기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뭐가 늦었다고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기가 이제는 무르익고 임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개헌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개헌안이 3개 조항을 나온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행정수도 조항이 빠진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기가 늦고 그때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위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자료 및 인터뷰 요청은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캠프에 자주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